워드프레스를 잘 제작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나의 매장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. 즉, 나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. 쇼핑몰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배울 필요 없고 빌더들은 충분히 많습니다. 나에 대한 아이디어, 나에 대한 모든 물건,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장이 필요하죠. 그 매장을 온라인상에 만드는 겁니다. 그 어떤 곳에 프레임도 쓰지 않고 나만의 매장. 그게 가능한 게 워드프레스예요. 이 워드프레스는 설치를 딱 하면 이렇게 사용자 이메일과 또는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관리자 화면에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.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설치 과정부터 삭제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. 좀 전에 보신 거는 실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로그인을 한 후의 화면입니다. 근데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아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? 내 컴퓨터냐 아니면 다른 곳의 서버냐? 여기 보면 웹호스팅의 서비스 종류가 좀 있어요. 그 웹호스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보여줄 물건들 있죠. 내가 서비스하는 상품들,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화려하게, 글로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, 그 보여줄 저장소가 웹호스팅이에요. 저장되어 있는 곳을 전 세계인이 보는 거죠. 그 장소를 보여줄 곳을 임대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나만 볼 수 있고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. 웹호스팅 회사는 아주 많습니다. 엄청 많아요. 그런데 서비스하는 상품들은 대개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웹호스팅 서비스 종류 중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게 리눅스냐 윈도우냐예요. 어디든 리눅스냐 윈도우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합니다. 어디든 웹호스팅을 서비스하는 곳은 윈도우 환경의 서버와 리눅스 환경의 서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요. 우리가 알 거는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당장 워드프레스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그 서버는 바로 리눅스라는 겁니다.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사항이 있어요. 참 복잡다단하죠.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하드 용량이라는 거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. 웹 호스팅을 받으면 이런 용량을 줘요. 뭐 따따따 폴더 안에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볼 수 있는 용량을 줍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용량, 저장 공간을 얘기하게 되고 트래픽이라는 건 접속이에요. 내 홈페이지에 로딩되는 접속. 많이 읽힐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또는 큰 파일의 용량이 로드될수록 이 트래픽 용량은 늘어나죠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CDN입니다. 한마디로 웹은 일반적인 파일, 스트리밍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거, CDN, 한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선별 서버가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. 동기화라는 거는 파일이 업로드 됐다 그러면 그 서버들의 회선별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.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CDN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한 곳에 회선만 쓰는 게 아니라 뭐 KT, SK, 뭐 기타 등등등 이런 회선들이 있잖아요. 뭐 LG 회선이라든가 이런 그 IDC라고 합니다. IDC 센터별로 서버가 동기화가 돼가지고 뭐 SK 회선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SK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. 그런 게 있죠. 하지만 여기서 팁을 드리면 요새는 동영상으로도 상품 광고를 해요.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그럼 난 스트리밍을 좀 큰 거를 써야겠다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바로 이곳에 업로드를 하면은 너무 근사한 기술들이에요. 무료로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이 링크만 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보여주면 하면 됩니다. 굳이 이런 거를 웹서버 호스팅 또는 웹 호스팅에다가 반영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고 아직 웹 호스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일 싼 거를 하세요. 제일 싼 거. 다 운영이 됩니다. 하면서 인지도가 늘어나고 인기가 있다면 트래픽을 늘려야 될 거예요. 접속자가 많아질 테니까. 그래서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서비스를 받지 굳이 큰 서비스부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PHP와 데이터베이스, DB죠. 근데 이건 AND예요. 무엇과 무엇. 동기화를 한다라고 들어보셨죠?
동기화라는 것은 뭐냐면 PHP에 회원가입이 있어요.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요. 뭐 이메일 주소 여러 가지 넣겠죠.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전송이 돼요. 어디로? 서버로 전송이 돼요. 서버로 전송되는데 서버의 동기화 저장 공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에요.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돼서 내가 이 회원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? 웹호스팅을 고를 때 PHP가 동기화 페이지거든요. 지금처럼 회원가입에 대한 전송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로그인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.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내가 회원이 맞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받은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. 또는 게시판 이런 기타 등등 있죠. 그런 글들을 저장하고 열어올 수 있는 게 PHP 페이지예요. 동기화 페이지라는 거죠.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. 무엇라고 돼 있죠. 무엇과 무엇. 그러니까 and랑은 서로 연동이 돼요. 주고받는 게 돼요. 얘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. MySQL이냐 MariaDB냐. 결국은 MariaDB 똑같아요. MySQL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.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.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PHP라고 돼 있죠. 7.0 버전이에요. 그거는 MariaDB예요. 최신이죠. 근데 PHP가 5.0 버전, 5. 몇몇몇 버전이 있어요. 그거는 MySQL이에요.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처음 시작하는 분은 100% 얘로 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던 게 있다. 그걸 이전에 와야 된다거나 튜닝해야 된다. 데이터베이스가 있다. 그럼 그냥 이대로 쓰셔야 돼요. 요거는 서버 사양을 지금 보는 거예요. 보면은 PHP 7 버전 때는 무조건 MariaDB를 써야 돼요. 호환이 MariaDB랑 돼요. PHP 버전과 데이터베이스 SQL 버전이. 그리고 뭐 아파치라는 건 APM이 돌아가는 사항 중에 최고예요. 최고라는 건 맨 앞에 아파치에서 PHP와 SQL을 세팅하고 제어하고 합니다. 근데 아까 MySQL 이건 PHP가 5.5 버전이 최고예요. 5 버전 때는 5.7도 있고 막 그러겠죠. 그거는 최고인데 MariaDB는 못 써요. 5 버전 때는 7 버전 때부터 써요. 결론이 뭐냐? PHP 7 버전 때의 MariaDB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.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도메인, 서브 도메인, HTTPS 도메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인터넷 주소죠. 도메인이라는 거는. 예를 들어서 탭을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. 그러면은 이게 도메인이라는 거예요. 인터넷 주소.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. HTTPS가 아닌 요게 도메인인 거예요. 이 도메인 주소를 여기에 연결을 해준다. 도메인을 몇 개를 연결해준다. 결국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소를 쓸 때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. 그냥 하나만 씁니다. 도메인은. 내가 받은 웹호스팅에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웹호스팅을 받아서 저희도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웹호스팅을 받았습니다. 그 도메인이 이 부분이에요. 이게 도메인입니다. 이걸 연결해서 이제 각각 페이지나 폴더에 대한 사항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웹호스팅에 포워딩이라고 해요. 도메인을 붙여주는 거. 신청할 때 도메인 넣으면 돼요. 그냥 어렵지 않아요. 팁을 알려드리면 도메인과 웹호스팅 회사가 다르다. 그럴 수 있고 같은 회사라도 서버의 IP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도메인도 주소를 변경해 줘야 돼요. 그게 이제 TTL 값과 DNS 값을 변경을 하는데 이거는 웹호스팅 신청할 때 다 알려줘요. 거기 신청서에 다 나오고 도메인이 나도 모르게 그냥 도메인만 넣었다 그러면 TTL 값 돌리거나 DNS 돌리라고 이메일이 와요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웹호스팅 회사가 다 해준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신뢰.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없는 사이트라 브라우저가 알려줘요.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.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도메인을 접속하게 되면은 HTTP 또는 HTTPS라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. 이거를. 프로토콜이 붙여져서 도메인이 나오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없는 사이트다가 왜 브라우저에 붙냐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주소가 돼요. 그런데 여기 보면 열쇠 같은 게 하나 있죠. 사이트 정보복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연결이 안전하다는 표시예요. 그리고 RGO도 보니까 이 부분 있죠. 사이트 정보복이 연결이 안전하다는 겁니다.